안녕하세요. 저는 비트코인 저널리스트 김대영입니다. 저널리즘 기반으로 비트코인 뉴스를 분석해 드립니다. 또 가격이 아니라 데이터와 구조로 비트코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철학 위에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비트코인 방송을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학습을 해야 되고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비트코인이라는 창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의 가격보다 비트코인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 문명의 흐름을 읽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 가격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7만 달러를 넘어서 7만 843달러입니다. 현재. 원화로는 지금 한 1억 500만 원 정도 되나요? 1억 546만 5천 원이네요. 업비트 기준으로.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는 7만 달러. 또 간만에 7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보면 어제 7만 2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란하고 미국과 이란이 2주 동안 휴전에 합의했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7만 2천까지 갔는데 또다시 이 휴전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논란이 생기고 유야무야 되는 듯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7만 1,000달러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 주로 넓혀서 보면 지금 한 주 동안은 지금 현재 가장 높은 가격대죠. 그동안은 7만 달러 아래에 있다가 지금 7만 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한 주 동안은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한 달로 넓혀서 보면 지난번에 7만 5천까지 갔다가 다시 6만 6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7만 달러를 겨우 회복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7만 달러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공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8만 달러까지 쭉쭉쭉 올라가서 전고점인 12만 6천을 돌파하는 것까지 바로 갈지 아니면 한 번 더 빠졌다가 6만 언저리까지 다시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비트코인의 시장 구조를 보는 사람들은 이미 끝났다. 겨울이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팔 사람들 다 팔았고 작년 10월 10일에 청산 사태도 다 끝났고 이제 기관의 진입 그리고 손이 바뀌어서 기관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크립토는 사실상 끝났거나 거의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가격 상승이 임박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기술적 지표, 차트라든지 거래량을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도 비트코인이 아직 완전한 하락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차트는 과거를 설명하는 것이지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비트코인의 시장 구조의 변화에 주목한 전망이 맞을지 아니면 과거의 패턴과 데이터에 의존한 예측이 맞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관련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하고 2주 휴전 뉴스가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이 급등해서 순식간에 7만 달러를 넘고 7만 1,000달러를 넘어서 7만 2천까지 갔습니다만 휴전 소식에 급등했던 비트코인이 다시 떨어져서 지금은 원화로는 1억 500만 원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가능성에 다시 변동성이 커졌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비트코인 가격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이란 전쟁 뉴스 상황, 이란 전쟁 상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전쟁이 격화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소폭 떨어지고 휴전이나 종전 가능성이 생기면 조금 오르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른 변수가 크게 없다는 거죠. 자, 중동 전쟁 상황은 유가하고 직결되어 있고 유가는 금리하고 연결되어 있고 금리는 인플레이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란 전쟁 상황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유가 그리고 물가, 금리, 유동성 이런 거에 반응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면 유가가 급등하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지금도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유동성이 더 줄어들 테고 그러면 비트코인 시장에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거죠. 자, 비트코인 가격과 중동 전쟁 상황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비트코인 ETF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손이 바뀌고 있는데 월가가 비트코인을 외면하는 단계, 무시하는 단계,
분노하는 단계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수용하는 단계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2024년 1월에 출시를 하면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블랙록은 자산운용사이기 때문에 고객의 돈이 비트코인으로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것에 불과합니다. 상업은행과 거래소, 투자은행을 다 아우르고 있는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다른 의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모건 스탠리는 지금 단계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을 흡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내부 시스템에 1970년대 기술에 기반한 내부 시스템을 디지털 네이티브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첫 번째 조치로 비트코인 ETF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첫 거래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ETF가 출시되면서 비트코인이 전쟁 상황이 여기서 휴전으로 가든지 종전으로 가고 모건 스탠리까지 뛰어들었으니까 비트코인이 이제는 8만 달러를 넘는 것 아니냐. 지난번에 7만 5천에서 주저앉았는데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티커는 MS, 모건 스탠리 비트코인 트러스트입니다. 수수료는 0.14라서 피델리티나 그레이스케일, 낮은 수수료를 앞세워서 블랙록과 경쟁을 벌여왔던 피델리티나 그레이스케일보다 더 낮은 0.14의 수수료를 책정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암호화폐 전문 투자 회사이고 피델리티와 지금 0.15로 가장 낮은 수수료를 내세워서 블랙록과 경쟁을 했는데 더 낮은 수수료를 더 큰 금융기관인 모건 스탠리가 책정을 했으니까 돈이 다 모건 스탠리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 블랙록의 수수료는 0.2%가 넘습니다. 그런데 소액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크지는 않지만 거액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 기금, 펀드 입장에서는 이 수수료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시장에서 ETF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 특히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건 스탠리가 소속되어 있는 PB들이 16,000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10조 달러에 달하는 모건 스탠리 고객들의 자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 비트코인 ETF가 이번에 모건 스탠리에서 나오는데 조금 담아보시죠. 이렇게 권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를 믿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의 그 다음 조치는 아직 안 나왔지만 모건 스탠리 자회사인 디지털 거래소인 이트레이드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를 하겠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자체 수탁하는 서비스. 비트코인을 셀프 커스터디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기관이나 기업을 위해서 커스터디를 하는 서비스. 그 다음은 비트코인 을 은행에서 취급하는 거죠. 모건 스탠리가 상업은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담보로 쓰고 그 담보로 비트코인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월가의 시스템 안에 비트코인이 들어간다는 거죠. 일단은 월가가 비트코인을 포용하고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이 처음에는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모든 게 비트코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나리오로 갈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은행이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단계, 더 이상 비트코인을 외면해서는 미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이 어제 데뷔를 했는데 500억 원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첫날에. 근데 앞으로 그러면 얼마가 들어올 것이냐? 1,600억 달러가 모건 스탠리 ETF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1,600억 달러가 어느 정도냐? 1,600억 달러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달러죠. 그리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어제 급등을 해서 지금 900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600억 달러가 들어온다면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달러니까 1,600억 달러가 들어오면 10%가 넘는 금액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의 10%가 넘는 금액이 모건 스탠리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니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모건 스탠리 ETF로 1,600억 달러가 들어올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모건 스탠리라는 월가의 초대형 금융기관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다 보유하고 있고 거래소까지 보유하고 있는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사까지, 브로커리 서비스까지 하고 있는 모건 스탠리가 이 시장에 들어왔고, 단순히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의 디지털 부분 총책임자인 에이미 올덴버그가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혔듯이 지금 모건 스탠리 내부의 파이낸셜 인프라스트럭처를 재설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비트코인 시장 진출은 단순히 상품 하나 추가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 말고 월가 최대 증권사인 찰스 슈왑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 플랫폼을 곧 출시한다고 합니다. 찰스 슈왑은 한국으로 따지면 키움증권의 은행이 결합돼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삼성증권이 은행업까지 겸하고 있다. 삼성증권과 우리은행을 합쳐놓은 것 같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찰스 슈왑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현물 거래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찰스 슈왑 계좌가 있는 사람은 바로 비트코인 현물을 사서 찰스 슈왑 계좌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니까 이것은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간접 보유하는 게 아니라 찰스 슈왑 고객들이라면 바로 비트코인을 현물로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찰스 슈왑에 3,800만 명의 고객이 있다고 하는데 계좌를 트고 있는 사람이 3,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미국 인구의 10%가 지금 찰스 슈왑에 계좌를 트고 있는데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찰스 슈왑에 맡겨놓은 돈이 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3,800만 명이 3억 정도의 금액을 찰스 슈왑에 맡겨놓고 있고 이 돈은 9조 달러,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6배가 넘는 9조 달러라고 합니다. 이 찰스 슈왑이 비트코인 현물 거래를 지원해서 찰스 슈왑 고객 계좌에서 자기의 개인 지갑을 만들지 않고 찰스 슈왑의 계좌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바로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플랫폼을 곧 출시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비트코인 거래 시장에서 비트코인 시장 구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에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심오한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비트코인의 수요, 인플로우 측면, 비트코인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보면 찰스 슈왑의 비트코인 현물 거래 시장 진출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찰스 슈왑의 3,800만 고객들은 이미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매 버튼만 누르면 바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자금 인플로우 측면에서는 찰스 슈왑의 시장 진출이 일단 단기적으로 훨씬 강력하다. 하지만 장기적 구조적으로 보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다 보유하고 있고 비트코인으로 담보대출 서비스까지 하려는 모건 스탠리의 비트코인 시장 진출이 훨씬 더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모건 스탠리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느 시장에 출시됐느냐? 자, 보시면 미국의 4대 거래소라고 있습니다. 4대 거래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NYSE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우량주가 여기 주로 있죠. 그리고 나스닥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전자거래 증권거래소고 IT 성장주 중심으로 나스닥이 있죠. 그다음에 아르카라고 있습니다. 아르카. 자, 아르카라고 있는데 여기는 ETF를 집중적으로 ETP를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그런 시장이 아르카, NYSE 아르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보라고 있는데 시보는 시카고 보드 옵션 익스체인지로 이 4개 시장을 미국의 4대 거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외에도 장외 거래소인 OTC도 있고 여러 가지 짜잘한 시장이 있지만 보통 이 4개 거래소 미국의 4대 거래소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로 이 2가지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모건 스탠리의 비트코인 ETF는 NYSE 아르카에 상장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건 스탠리는 아르카, 블랙록은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피델리티는 시보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NYSE, 비트와이즈도 NYSE,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시보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스닥 NYSE에 상장돼 있고 이번에 모건 스탠리는 NYSE 아르카에 상장됐다라고 합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과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데일리 비트코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